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24년 3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의 미근동에 임장차 나와 있습니다. 미근동의 동명은 과거 미나리밭이 있었다는 설과 이곳에 있던 미동, 근동에 각각 글자를 따온데 유래한 설 두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왕산에서 내려온 청계천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만초천 하천 주변이 평지인 이곳이 미나리밭이 많아서 미근동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미근동 재개발구역은 서대문역과 경찰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서대문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역세권 충정로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바로 밑에 이 지역이 미근동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울 미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서소문 역사공원에 있어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대문역 북쪽에는 올라가면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 고등학교, 구러시아 대사관, 중구 정릉길과 덕수궁이 가까워 주변 환경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미근동이 참 재미나고 묘한 곳입니다. 미동초등학교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도심 속에 아주 낡고 불량한 건물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거의 집들이 판자촌 수준인데 서울 도심에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오래된 그런 집과 건물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있는 곳입니다. 실제 가보시면 상당히 의아함을 느껴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 탑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너편에 농협본사 그리고 중앙일보, 삼성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점심에 식당과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맛집도 많아서 한번 임장 겸해서 가보시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서울에 이렇게 오래된 동네도 한번 구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미동초등학교 사이 단독주택 골목 및 카페와 음식점 골목 이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체 개발이 제한돼 있어 단독 개발은 불가합니다. 구역의 총면적은 1만 2천여 제곱미터로 현재 상가 포함 250여 가구가 거주해 있습니다. 3종 일반 등 주거지역이 67%, 상업지역은 33%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21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500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50년 된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되고 그 밑에 흐르는 만초천은 복원될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을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최근 여러 군데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속에 헐값 보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4일 대책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LH가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돼 관심을 모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적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심 복합사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과 자재값 인상으로 건축비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가 통제되다 보니 원주민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원주민 우선 분양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모든 절차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중간에 보상 가격이 확정되면 언제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복합사업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다 보니 사업 초기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사업 막바지 집과 땅을 넘기는 시점에서야 정확한 보상 가격을 알 수 있어 깜깜이 개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매매가 금지돼 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금 청산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된 곳은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일괄 지정돼 있어
이날 이후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말 제도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안타깝습니다. 현금 청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헐값 보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경찰청 옆에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일 겁니다.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40제곱미터, 7층 규모로 총 126가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한 동짜리 건물 같은데 실제로는 9개 동입니다. 외벽은 페인트를 여러 차례 덧칠했지만 벗겨져 있고 건물 내부 계단 난간도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한때는 고급 아파트로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던 명성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물길을 따라서 짓다 보니 곡선 모양으로 연결된 독특한 외관입니다.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1972년에 준공이 되었으니 거의 5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재건축이 안 됐는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가 하천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안 됩니다. 소유주들은 건물 지상권만 갖고 있고 서울시가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로부터 하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하천 부지에도 아파트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천 부지에 건축허가법상 건축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하천 부지는 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보상하고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주도의 복합사업이 유일한 개발 방법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매 거래는 2018년 9월에 40제곱미터가 1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입지가 우수하여 타 지역과 같이 재개발 욕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시장을 중심으로 물어봤더니 개발에 대한 주체인 추진 주체 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이 지역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확인 결과 개발을 진행하는 추진 세력이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발에 대한 강렬한 욕구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접목하여 진행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부동산 관련된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 등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